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신경학자들은 이를 장기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최근 패턴화된 행동들을 기반으로 뇌에서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정진되고 신경학적 연결들이 촘촘해진다. 이 현상은 1949년 처음 이를 설명했던 신경학자 도널드 헤버의 이름을 따서 헤버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함께 촉발된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습관을 반복하면 뇌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음악가들은 손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데 이 부위의 기타 현을 뜯거나 바이올린을 활로 켜는 것 같은 신체적 움직임과 중대한 관련이 있다. 수학자들은 하두정 소엽 내의 회백질이 큰 때 이 부위는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의 크기는 그 분야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수학자일수록 회백질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택시 운전자들의 뇌를 분석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들의 해마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위는 공간 지각 능력과 관계가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은퇴한 뒤에는 다시 해마 크기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우리 몸의 근육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반응하듯이 뇌의 특정 부위도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 물론 습관을 세우는 데 있어 반복의 중요성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기 훨씬 전부터 알려져 있다. 1860년 영국의 철학자 조지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느낌이다. 각 감각들이 전달되는 경로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 반복함으로써 길을 만들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 상식들은 다른 곳에 마음이 쏠려 있어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상식과 과학적 증거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반복은 변화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습관과 연관된 특정한 신경학적 회로를 활성화한다. 즉,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다.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기술이 늘고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만 몰두한 학생들은 기술이 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쪽은 실제로 연습을 했고 다른 쪽은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다. 한쪽은 실행했고 한쪽은 동작만 있었다. 모든 습관은 노력이 필요한 연습에서 자동적인 행위로 넘어가는 유사한 궤적을 그리는데 이 과정을 자동화라고 한다. 자동화는 각 단계를 떠올리지 않고도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행동이 무의식에 새겨질 때 일어난다. 1일 10분씩 걷기. 위 그림은 매일 10분씩 걷기라는 실제 습관에 관한 자동화 수준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학습 곡선이라 불리는 이 도표의 모양은 행동 변화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알려준다.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지만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습관 형성에서 시간은 어떤 효력도 없다. 21일이냐, 30일이냐, 300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수행하는 비율이다. 어떤 행동을 사흘에 2번 하는 것과 200번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다. 우리의 현재 습관은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재화된 것이다. 새로운 습관 역시 그만큼의 반복이 필요하다. 행동이 정신 속에 완전히 내장되고 습관 한계선을 넘어설 때까지 성공적인 시도들을 충분히 엮어내야 한다. 따라서 습관을 자동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만큼 그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하다. 습관을 만들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실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과 관련이 있다. 쉽게 만들어라. 이제부터는 이 법칙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자. Summary.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쉽게 만들어라다. 가장 효율적인 학습 형태는 실행이다. 계획 세우기가 아니다.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움직임에 맞추지 마라.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들인 시간보다 그 습관을 실행한 횟수가 더 중요하다. 웬만하면 쉽게 갑시다. 인류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쇠에서 단순한 사실을 지적했다. 대륙의 형태는 각각 다르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인간 행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다.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 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다. 즉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길고 가느다랗게 대륙 모양이 형성되어 있다. 넓고 평평한 모양이 아니다. 아프리카 대륙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은 반대다. 대륙의 모양이 동서로 뻗어 있다.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이런 대륙 모양의 차이가 수세기에 걸쳐 농업이 전파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은 동서를 축으로 한다. 반면 미국과 아프리카는 북남을 축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보다 위아래로 기후분포가 다양하다. 그래서 농업은 다른 지역보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2배 빨리 전파되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농부의 행동은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농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농부들은 북에서 남보다 동에서 서로 진출하기가 더욱 쉬웠다. 이는 위도가 같은 위치인 경우 기후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농부들은 프랑스에서 중국까지 길게 뻗는 형태로 몇몇 곡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 기후가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캐나다와 플로리다 기후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만 해도 알 것이다. 제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농부라고 해도 캐나다에서 겨울에 플로리다산 오렌지를 재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눈은 흙을 대체하기 힘들다. 북남 방향으로 곡물들을 재배하려면 농부들이 각 기후에 적합한 새로운 작물을 찾고 재배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농업 전파 속도는 아메리카 대륙보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두세 배 더 빨랐다. 수세기 동안 이 차이는 무척이나 큰 영향을 미쳤다. 식량 생산 증가는 더 빠른 인구 성장을 이끌었다. 인구가 많아지자 더 강한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도구들을 더 잘 갖추게 됐다. 곡식이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인구 증가 속도는 다른 대륙보다 좀 더 빨랐다. 이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상당한 차이를 초래했다. 농업 전파는 세계적인 규모로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동기가 행동 변화의 주요 요소라고 알고 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면 실제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동기는 게으르게 지내는 것, 편리한 일을 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영리한 전략이다. 에너지는 귀중한 것이다. 뇌는 가급적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두 가지 유사한 선택지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고가 적게 드는 선택지로 기울게 된다. 예를 들어 농경지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기후가 다른 북쪽으로 향하기보다는 동일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동쪽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는 취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한다. 쉽게 말해, 우리는 쉬운 일을 하는 쪽으로 동기가 부여된다. 모든 행동에는 특정한 양의 에너지가 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수록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100번 푸시업을 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고 하자.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동기가 일어나고 흥미를 느꼈던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할 만큼 힘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너무 큰 노력이 들어가기에 지치고 만다. 이와 달리 하루에 한 번 푸시업 하는 것 같은 작은 습관은 시작할 때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어떤 습관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을수록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행동을 살펴보자. 무척 적은 수준의 동기로도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휴대전화 스크롤을 내리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은 습관은 우리의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간다. 이건 이 행동들이 되게 노력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저하게 편리한 일들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습관이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는 몸매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명상은 고요함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며 일기 쓰기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우리는 습관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습관이 가져다 줄 결과다. 장애물이 클수록, 즉 습관을 들이기 어려울수록 내가 되고 싶은 상태와 멀어진다. 이것이 습관을 쉽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좋은 습관을 하기 쉽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 같아 보이는 순간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무척 게으르다면 아이를 기르고 사업을 시작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 우리는 무척이나 힘든 일을 할 능력이 있다. 문제는 어떤 날은 그 일을 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고 어떤 날은 손쉽게 하고 싶은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힘든 날에는 가능한 한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도전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면하는 저항이 적을수록 더 강한 자신이 나오기 쉽다. 쉽게 만들어라의 진짜 의미는 그저 쉬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가를 치르며 일하는 순간에 가능하면 그 일을 쉽게 하라는 말이다. 구글과 아마존에서 파는 것. 지금 정원에서 중간 부분이 구부러진 호스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호스에서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충분히 나오지는 않는다. 호스로 나오는 물의 양을 늘리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밸브를 더 세게 돌려서 물이 좀 더 세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호스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서 물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습관을 꾸준히 하기 위해 동기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밸브를 세게 돌려서 구부러진 호스로 물이 나오게 하는 일과 같다. 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삶의 긴장도가 높아진다. 반면 습관을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일은 호스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는 것과 같다. 삶에서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마찰을 줄이는 것이다. 습관과 관련해 마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신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환경 디자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행동을 쉽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습관을 어디서 실행할지 결정할 때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습관은 그것이 생활 흐름에 적합한 것일 때 세우기가 더 쉽다. 예를 들어 퇴근길 중간에 체육관이 있다면 운동하러 가기가 더 쉽다. 이는 체육관 앞에 멈춰 서는 일이 생활 패턴과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체육관이 퇴근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심지어 몇 블록 떨어져 있다면 그곳에 일부러 가야 한다. 집이나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마찰을 줄이는 일이다.
종종 우리는 무척 마찰이 큰 환경에서 어떤 습관을 시작하곤 한다.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집안일이 쌓여있는 환경에서 책을 쓰려고 한다. 스마트폰에 온 정신을 팔고 있으면서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1970년대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였다. 뉴요커에 실린 칼럼 늘 더 낫게 하라에서 제임스 서로위키는 이렇게 썼다. 일본 회사들은 린 생산법이라고 알려진 방식을 강조했다. 이 방식은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낭비를 끈질기게 제거하면서 작업 환경을 재구축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작업자들은 몸을 돌려 작업 도구에 닿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 그 결과 일본 공장들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일본 제품들은 미국 제품보다 더 품질이 좋았다. 1974년에 미국의 컬러 텔레비전은 일본의 텔레비전보다 수리 요청 전화를 5배나 더 많이 받았다. 1979년까지 미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부품을 조립하는데 3배나 더 시간이 걸렸다. 나는 이 전략을 삭감에 따른 부가라고 부른다. 일본 기업들은 제조 과정에서 모든 마찰 요소들을 찾아내고 제거했다. 낭비되는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차츰 빼앗아가는 마찰 요소들을 제거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정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환경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인지 부하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서비스나 물건은 삶에서 발생하는 마찰, 즉 수고를 줄여주는 것이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식료품 쇼핑이라는 수고를 줄여준다. 데이트 앱은 복잡한 소개 과정을 줄여준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수고를 줄여준다. 문자 메시지는 메일을 보내주는 수고를 줄여준다. 일본 텔레비전 제조업체는 작업 환경을 재구축해서 낭비되는 움직임을 줄였고 이로써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고 많은 단계들을 단순화하거나 제거했다. 제품의 형태가 단순화되었고 계정을 만드는데 요구되는 클릭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물건에 표시된 지시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거나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하는 질문들을 최소화했다. 구글 홈, 아마존 에코, 애플 홈포드 같은 음성인식 스피커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나는 이것을 구매한 친구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다. 친구는 전화기를 꺼내 음악 앱을 켜고 플레이리스트를 고르지 않고도 그냥 컨트리 음악 좀 틀어줘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 몇 년 만에 음악 가게에 가서 CD를 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행동을 방해하는 마찰이 현저하게 없어진 것이다. 비즈니스는 더 쉽게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끝없는 탐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영국 정부는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 서식을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을 링크를 직접 걸어주는 것으로 전환했다. 단계 하나를 줄이자 응답률 19.2%에서 23.4%로 증가했다. 영국과 같은 국가 단위에서 이 정도 비율은 수백만 달러의 세금 수익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적절한 일을 가급적 쉽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좋은 습관과 관련된 마찰을 줄이고 나쁜 습관과 관련된 마찰을 증가시킨다면 더 나은 습관이 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노력은 최소로, 죄송합니다. 하세요. 예. 노력은 최소로, 성과는 최대로. 오즈월드 너콜스는 미시피주 나체스에 살고 있는 IT 개발자다. 그의 방 청소 습관은 방을 리셋한다는 전략에 따른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다 보고 나면 그 텔레비전 스탠드 뒤쪽에 리모컨을 두고 소파에 놓은 쿠션들을 정리하고 담요를 개켜둔다. 차에서 일어날 때는 쓰레기를 바깥으로 가져와 버린다. 샤워를 할 때면 샤워물이 덮여지는 동안 목욕탕을 구석구석 닦는다. 그는 샤워를 하면서 내 몸 씻기 전에 목욕탕을 청소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라고 말한다.
방 하나하나를 리셋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행동 후에 청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방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요. 매일 모든 방을 리셋하기 때문이죠. 잡동사니들도 늘 바르게 놓여 있는 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청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게을러요. 그저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게으름뱅이일 뿐이죠. 그건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의도와 목적을 위해 공간을 조직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더하기 쉽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아내는 연하장 카드를 한 박스 가지고 있는데, 틈날 때마다 그것을 생일, 조문, 결혼, 졸업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적절한 카드를 꺼내 보낸다. 아내는 보낸 카드들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잘 기억하는데, 이는 카드를 보낼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나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누군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하면 카드를 보내야지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가게에 가서 축하 카드를 집어들 때면 이미 늦어졌다. 이 습관은 쉽지 않다.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많다. 그럼으로써 즉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방법 말이다. 만일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싶다면 전날 밤에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조리대에는 요리용 스프레이를 준비해 두고 필요한 조리 도구와 그릇을 배치 놓는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식사를 만들기 쉬워진다.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은가? 연필, 볼펜, 노트, 그림 도구들을 책상 위, 손닿기 쉬운 곳에 두어라. 운동을 하고 싶은가? 운동복, 신발, 운동 가방,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어라. 다이어트에 속도를 내고 싶은가? 주말에 과일과 채소를 잘라 용기에 소분해 두면 주중에 쉽게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는 좋은 습관을 최소의 마찰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다. 이 법칙은 반대로 뒤집어서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난 후 매번 코드를 뽑아둔다. 그리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확실히 있을 때만 코드를 꽂는 것이다. 이 설정은 텔레비전을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틀지 않게 해줄 마찰을 만들어낸다. 이것으로도 안 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자. 텔레비전을 본 뒤 매번 텔레비전 코드를 뽑고 리모컨에서 배터리를 빼 서랍장 안에 넣어둔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다시 보려고 할 때 추가로 10초가 더 든다. 그래서 안 될 만큼 고집이 세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매번 거실 밖 벽장 안에 넣어두어라. 그러면 정말로 보고 싶을 때만 텔레비전을 꺼내서 보게 될 것이다. 마찰이 클수록 습관은 줄어든다. 나는 가능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는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가져다 둔다. 곁에 두면 아침 내내 아무 이유 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방에 두면 그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지 않을 만큼 마찰이 큰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매일 아침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서너 시간을 얻고 있다. 다른 방에 휴대전화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몇 시간 동안 맡아달라고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하라. 동료에게 오전 동안 휴대전화를 맡겼다가 점심시간에 돌려받으라. 실제로 해보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막아주는 마찰이 생각보다 얼마나 적은지 놀라울 정도다. 맥주를 눈에 띄지 않는 곳, 냉장고 뒤쪽에 감춰두면 덜 마시게 된다. 휴대전화에서 SNS 앱을 지워버리면 다시 다운로드를 해서 접속하기 전까지 일주일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물론 심각한 중독은 이런 속임수들로 억제할 수 없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주 조금의 마찰로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거나 나쁜 습관으로 무심코 흘러갈 수 있다. 좋은 행동들은 더 하기 쉽게, 나쁜 행동들은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마련해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것들이 누적된 결과를 떠올려 보자. 한 개인으로, 부모로, 코치로,
관리자로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제대로 된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라. 써머리. 인간의 행동은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른다. 우리는 원래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선택지에 끌린다. 제대로 된 일을 가능한 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좋은 행동들과 관련된 마찰을 줄여라. 마찰이 적어질수록 습관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나쁜 행동과 관련된 마찰을 늘려라. 마찰이 커지면 습관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 중요한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라.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현대의 최고 안무가이자 무용가 트와일라 타프는 1992년 메가더 펠로우십을 수상했으며 메가더 지니어스 그랜트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타프는 그녀의 춤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며 자신이 창작한 무용 공연을 공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아주 간단한 습관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레그 워머를 착용하고 스웨트셔츠와 모자를 걸치죠. 그러고 나서 맨해튼에 있는 집에서 걸어 나와 택시를 부르고 운전기사에게 91번가의 1번 길에 있는 펌핑 아이런 체육관에 가자고 말하고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연습을 해요. 내가 말하는 의식은 체육관에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택시 잡기죠. 택시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달라고 말하는 순간 의식이 완성됩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기 쉽게 만든 것이에요. 이는 그 행동을 건너뛰거나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일상적인 무기가 하나 더 늘어날수록 생각할 것이 더 줄어드는 거죠. 매일 아침 택시를 부르는 것은 사소한 행동일 수 있지만 이는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훌륭한 사례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우리의 행동의 40-50%는 습관 외의 행동들로 이루어진다. 이는 상당한 비율인데 습관의 진정한 영향력은 이런 숫자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의식적인 결정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하나의 습관은 단 몇 초 만에 완성될 수 있지만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취할 행동을 결정한다. 습관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같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이미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고 다음 행동으로 빠르게 질주하게 한다. 어려운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미없는 영화를 2시간 내내 끝까지 볼 수 있다. 배가 부른데 군것질을 계속할 수도 있다.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곧 휴대전화 화면에 20분 동안 달라붙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하는 습관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을 결정짓기도 한다. 매일 저녁 극히 짧은 순간 대개 5시 15분쯤에 이루어지는 행동은 이후 저녁 시간을 결정한다. 내 아내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운동복을 갈아입고 체육관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소파에 몸을 던지고 인도 음식을 주문하고 MBC 드라마 더 오피스를 시청한다. 트와일라 타프가 택시를 부르듯이 아내의 의식은 운동복을 갈아입는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다면 운동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를 밟으면 체육관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기구를 정하고 운동을 하는 등 뒤따르는 모든 행위들이 쉬워진다. 매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들은 한 무더기 존재한다. 나는 이런 자잘한 선택들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른다.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직접 요리할지 결정하는 순간, 차를 몰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선택하는 순간, 숙제를 시작할지 비디오 게임기를 집어들지 결심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도로의 분기점과 같다. 결정적 순간은 미래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 순간이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엇을 주문할지 결정하는 것인데 더 큰 의미에서 보면 그곳 메뉴에 있는 품목만을 주문할 수 있다. 스테이크 가게에 들어갔다면 등심 스테이크나 립아이 스테이크를 먹게 될지 초밥을 먹게 되지 않는다. 우리의 선택은 이용 가능한 것들에 따라 제한된다. 첫 번째 선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하루 동안 결정적 순간들을 제대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루하루는 수많은 습관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말 극히 적은 습관적 선택들이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한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궤적을 만들어낸다. 습관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습관은 택시에 타는 것이지 체육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할 것.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시작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는 2분 규칙을 사용한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거의 어떤 습관이든 2분짜리로 축소할 수 있다.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바꾼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바꾼다.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는 노트를 펼쳐야지로 바꾼다. 아침 조깅을 5km 뛰어야지는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꾼다. 이 개념은 습관을 가급적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1분 명상, 한 페이지 독서, 운동복 입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강력한 전략이 된다.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이 뭔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행동이 도전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첫 시작 2분은 쉬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생산적인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무척 쉬운 것에서 무척 어려운의 척도를 이용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은 무척 어려운 것이다. 5km를 달리는 것은 어렵다. 1000보 걷기는 중간 수준이다. 10분 걷기는 쉽다. 그리고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은 무척이나 쉽다. 목표가 마라톤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습관 관문은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한 페이지 읽기나 1분 명상, 전화 한 통 걸기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은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려는 습관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다.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만 그것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기초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습득하리란 희망을 품기 어렵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완벽한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쉬운 일을 더욱 지속적으로 행하라. 이것을 표준화해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첫 2분은 어떤 일상적 습관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의식이 된다. 이는 습관을 쉽게 만들고자 단순히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다. 시작 과정이 의식이 될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 상태로 더 잘 들어갈 수 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매번 같은 준비 운동을 하면 더 쉽게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다. 뭔가를 창작할 때 동일한 의식을 따르면 어려운 창작 과업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잠들기 전에 일관적인 작동 중단 습관을 들이면 매일 밤 적절한 시간에 잠들 수 있다. 전체 과정을 자동화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할 수는 있다. 시작을 쉽게 하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분 규칙이 속임수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진짜 목표는 2분 동안 하는 행동 이상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듯 느껴지는 것이다. 실제로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푸시업 한 번을 하거나 노트를 펼치는 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정신적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2분 규칙이 추진력을 주는 듯하다면 이렇게 해보자. 2분 동안 그 일을 하고 멈춰라.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2분 후에는 멈춘다. 명상을 시작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아랍어를 공부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이것은 시작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습관은 오직 120초 동안만 지속될 수 있다. 내 독자들 중 한 사람은 이 전략으로 45kg을 감량했다. 시작할 때 그는 매일 체육관에 갔지만 5분 이상은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체육관에 가서 5분 동안 운동을 하고 시간이 다 되자마자 그곳을 떠났다. 몇 주 후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어쨌든 난 항상 여기에 오고 있어. 좀 더 오래 있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몇 년 후 몸무게가 줄었다. 또 다른 예로 일기 쓰기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 쓰기를 통해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이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며칠이 지나면 포기하거나 완전히 그만둔다. 일기 쓰기가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결은 그것이 일로 느껴지는 지점 직전에 멈추는 것이다. 영국 출신의 리더십 컨설턴트 그렉 맥거우는 덜 구체적으로 쓰는 일기 습관을 세웠다. 그는 늘 일기를 쓰다가 지치기 직전에 쓰기를 그만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글쓰기에 관해 이와 유사한 조언을 했다.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전략들은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자아상을 강화한다. 만일 5일 연속 체육관에 갔다면 비록 2분간일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표 한 장을 던지는 것이다. 몸매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춰라.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취하라. 이런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모두들 최종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푸시업 한 번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기타 연습 1분을 하는 것이 낫다. 책을 집어들지 않는 것보다 한 페이지 읽는 것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적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 어느 시점에서 습관이 확립되고 매일 그것을 하게 되면 2분 규칙을 습관 형성, 기술과 결합시킬 수 있다. 습관 형성 기술은 그 습관으로 계속 되돌아가 규모를 늘려 최종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단 첫 2분, 가장 사소한 형태의 행동을 완전히 습득하라. 중간 단계로 나아가며 그 과정을 반복하라. 첫 2분과 그 단계를 완전히 습득하는데 집중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원래 희망했던 습관들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바로 첫 2분 행동에서 말이다. 어떤 거창한 인생 목표라도 대개 2분짜리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복을 갈아입어야 한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다음 주 식단을 짜야 한다. 어떤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면 2분 규칙을 이용해보라. 2분 규칙은 습관을 쉽게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서머리. 습관은 몇 초 안에 완전히 형성되며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습관들이 결정적 순간에 일어난다. 이는 도로 분기점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 결정적 순간들은 우리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지 비생산적인 하루를 보낼지를 결정한다. 2분 규칙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2분 이하로 하는 것이다. 시작 과정을 의식으로 만들면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최대화하기 전에 표준화하라. 존재하지도 않는 습관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그들은 어떻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가? 1830년 여름 빅토리 위거는 도저히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 프랑스 작가는 12개월 전 새 책을 쓰기로 출판업자와 약속을 했다. 하지만 글을 안 쓰고 내내 다른 프로젝트에 손댔고 손님들과 놀며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출판업자는 6개월 안에 마감해달라고 서신을 보내왔다. 위고는 1831년 2월까지 책을 끝내야 했다. 그는 이를 이루지 않기 위해 희한한 계획 하나를 세웠다. 옷을 몽땅 모아서 조수에게 주고 큰 옷장 안에 넣어 물 잠가 버리라고 한 것이다. 그에게는 커다란 숄 하나 외에 입을 옷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바깥에 입고 나갈 곳이 없어지자 그는 1830년의 가을과 겨울 동안 계속 연구하고 맹렬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 1831년 1월 14일 노트르담의 곱추는 당초 마감일보다 2주나 먼저 세상에 나왔다. 때로 성공은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의 영향을 더 받곤 한다. 이는 세 번째 행동의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는 것이다. 바로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세워놓는 계획을 따르기 어렵다며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를 떠올려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보아라. 심리학자들은 이를 이행장치라고 부른다. 이행장치는 현재 시점에 미래의 행동을 통제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래 행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좋은 습관에 묶어두고 나쁜 습관을 하지 못하게 억제한다. 빅토르 위고는 옷을 치워버리고 나서야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이행장치였다. 이행장치를 만드는 방법은 많다. 대량 포장 대신 개별 포장된 음식을 구매함으로써 과식을 막을 수 있다. 카지노나 온라인 포커 사이트 접근 금지 리스트를 추가해서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대회를 위해 체중을 조절해야 했던 운동선수들이 체중 측정 전 일주일 동안 지갑을 집에 두고 다님으로써 패스트푸드를 사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저희 읽을까요? 마지막 페이지 영상. 연서님이 읽어주세요. 220페이지. 요거까지만 읽고 내일 하도록 할게요. 네. 다른 예로 내 친구이자 동료인 습관 전문가 니르 이알은 인터넷 라우터와 전원선 사이를 연결하는 어댑터인 전원 차단기를 구입한 적이 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이 전원 차단기는 집안의 모든 전원을 차단했다. 인터넷이 끊기면 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행장치다. 이행장치는 유용하다. 우리가 유혹을 희생자로 전략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고자 한다면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에게 음식의 반은 포장해달라고 미리 요청한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밥만 먹는 거야 라고 혼잣말 한다면 절대 지켜질 리가 없다. 핵심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어렵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몸매를 가꾸겠다는 동기가 일어났다면 요가 수업 일정을 잡고 미리 수업료를 지불하라.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싶고 그 일에 크게 흥분되어 있다면 존경하는 사업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담 시간을 잡아라. 이행하기 어려울 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약속을 취소하는 것, 즉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일이 되도록 하라. 이행장치는 현재 시점에서 나쁜 습관을 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미래에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일을 더 잘할지도 모른다. 좋은 습관은 반드시 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어디 갔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